밤이 가장 조용해질 때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울립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콘텐츠이며 일부 연출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며 시청해주세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궁궐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기록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인경궁에 밤마다 종이 울린다. 조선 중기 전란의 흔적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다. 임진왜란 이후 궁궐 곳곳은 복구가 채 끝나지 않았고 무너진 담과 비어있는 정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경궁은 특히 적막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밤이 되면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이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다. 밤이 깊어지면 어디선가 종이 울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바람이 만든 착각이거나 남아있던 종이 흔들린 것쯤으로 넘겼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설명을 하려다가도 말을 삼켰다. 그리고 꼭 같은 말을 남겼다. 그건 그냥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 선비 출신의 관리 한 명, 이름은 기록에 흐릿하게 남아있다. 그는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날 밤 그는 인경궁으로 들어갔다. 등불 하나를 들고 아무도 없는 정각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부서진 기와가 바스락거렸다. 멀리서 부는 바람이 기둥 사이를 스치며 낮게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였다. 그 순간 정확히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종이 울렸다. 단 한 번. 그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분명했다. 바람이 만들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울린 것처럼 맑고 또렷했다. 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보았다. 무너진 정각 끝 희미한 달빛 아래에 서 있는 한 사람의 형체. 흰옷을 입은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2번.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이 흔들렸다.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록은 매우 짧았다. 확인 불가. 그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아무것도 자세히 적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종소리는 몇 번 더 들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어졌다. 다만 기록의 끝에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밤의 일은 낮으로 옮기지 말라. 무엇을 보았기에 그는 끝내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 조선의 선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침묵 속에 남겨진 이야기 그 여백이야말로 조선의 한이 가장 깊게 스며드는 자리였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닫은 뒤로 오히려 소문은 더 빠르게 번졌다. 사람들은 기록보다 침묵을 더 믿었다. 무언가를 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인경궁은 다시 비워졌다. 출입을 금하는 명이 내려졌고 밤이 되면 그 근처조차 사람들이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그곳을 찾았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 중에는 젊은 내관 하나가 있었다. 궁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고 아직 두려움을 배울 틈도 없던 나이였다. 그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웃어넘겼다. 종이 저절로 울린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인경궁으로 향했다. 달은 흐릿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사람의 기척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문을 넘고 뜰을 지나고 무너진 정각 앞에 섰다.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며 걸었다. 자신이 두렵지 않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듯이. 그러나 한참을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피식 웃었다. 결국 다 헛소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다. 종이 울렸다. 너무 가까웠다. 바로 등 뒤에서 울린 것처럼 선명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분명 누군가가 바로 뒤에 서 있던 자리처럼
공기가 어긋나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는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의 말소리였다. 왜 왔느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대신 종이 3번 울렸다. 하나, 둘, 셋. 그는 그제야 몸을 움직였다. 거의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왔다. 넘어지고 숨이 끊어질 듯 달리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병이 났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밤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거기 아직 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무엇을 본 것인지. 그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궁을 떠났다.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병으로 하직함. 그 이후 인경궁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흐릿해졌다. 종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도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궁은 완전히 잊혀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 사건을 기록한 문서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끝난다. 자세한 설명은 없다. 원인도 이유도 없다. 그저 짧은 문장 하나. 더 이상 논하지 말 것. 조선의 기록은 원래 집요하다. 작은 일 하나도 끝까지 파고든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끝을 남기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을 그은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굳이 말을 막을 이유가 있었을까? 혹은 말로 옮겨서는 안 되는 무언가였을까? 그날 밤 종은 왜 울렸을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입을 닫았을까? 우리는 그 답을 끝내 알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건 그들은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것은 기록보다 더 또렷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들은 기록 대신 침묵을 택했다. 조선의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말하지 못하고 남겨둔 감정, 설명하지 못해 묻어둔 기억. 그 침묵이 쌓일 때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오래 머문다.